맛있어서 매일 드시던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게 발견됩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과일은 몸에 좋은 줄만 알았어요. 맞습니다. 과일은 원래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가 콩팥에겐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설명하듯 사구체육과율은 나이가 들수록 정상적으로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사구체육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아주 천천히 티나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저는 오늘 과일을 끊으세요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는 시기일수록 과일을 현명하게 고르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딱 4가지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부종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에게는 습관처럼 매일 많이 드시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만성콩팥병 예방관리 자료에서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분명히 안내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발목이 잘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거나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거나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십니까? 이런 신호가 있다면 지금 영상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말기 콩팥병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당뇨병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댓글에 지금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그곳은 몇 시인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생활 리듬과 습관을 알고 그에 맞춰 더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0세가 넘으면 젊을 때 아무 문제 없던 과일이 갑자기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도 어떤 과일이 도움이 되는지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콩팥은 평생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 전해질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역과 능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과일을 즐겨 드셨고 특히 여름철에는 과일로 수분 보충을 해야 한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콩팥 기능은 이미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피곤함도 다리 붓기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조차 몸에서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특히 칼륨과 수분, 그리고 과일당은 젊을 때와 전혀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던 것들이 이제는 혈액 속에 오래 남아 콩팥과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그럼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나이의 몸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이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같은 양의 과일이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거나 저녁 늦게 드시거나 특정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알고 조절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시고 또 가장 쉽게 실수하는 과일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건 괜찮겠지 하고 거의 매일 드시는 과일입니다.
바로 여름철에 특히 많이 드시는 달콤한 과육의 과일 수분이 풍부한 계열입니다. 이 과일의 문제는 독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너무 쉽게 많이 먹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씹는데 힘이 많이 들지 않고 시원하고 달아서 몇 조각을 먹어도 부담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콩팥에게는 그 부담 없음이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진료했던 한 70대 후반의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여름만 되면 저녁 식사 후에 이 과일을 한 그릇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갈증 해소에도 좋고 밤의 더위를 이기기에도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밤에 숨이 답답하고 발목이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무거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은 연령에 비해 꽤 떨어져 있었고 체내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쌓이는 상태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과 당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쉽게 처리하던 양이 이제는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이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콩팥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들어가고 콩팥의 배설 기능도 느려집니다. 이때 많은 양의 수분과 당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종이나 피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숨이 차거나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걸 과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주 단순합니다. 이 과일은 몸에 나쁜 과일이 아니라 양과 시간에 특히 민감한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낮 시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과 저녁에 한 그릇을 드시는 것은 콩팥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고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과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크기가 크지 않고 하루 한두 개쯤은 전혀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는 과일입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건 건강식이다 라고 믿고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일의 특징은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고 상큼한 맛 덕분에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농축된 성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자주 만났던 한 60대 후반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아침 식사 후 이 과일을 두세 개씩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건강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몇 달 동안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릿한 느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큰 병이 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혈액 속 전해질 균형이 이전보다 불안정해져 있었습니다. 콩팥이 나이만큼 약해진 상태에서 이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을 한 번에 처리하기가 버거워진 것입니다. 본인은 과일인데 설마 문제 있겠어? 라고 생각하셨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과일이 특히 까다로운 이유는 한 개를 먹을 때는 괜찮아도 두 개, 세 개가 쉽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크기가 작고 껍질도 얇아 먹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드시면 콩팥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과일을 다른 음식과 함께 갈아서 드시거나 유제품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흡수가 더 빨라지면서 몸 안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리게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과일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60세 이후 특히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매일 여러 개씩 습관처럼 드시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여름철이면 거의 모든 가정의 냉장고에 들어있고 수분 보충용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과일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여름만 되면 거의 모든 가정의 냉장고에 들어가는 과일입니다. 시원하고 달며 물 대신 먹는다고 표현하실 만큼 수분이 풍부해서 더울수록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이 과일에 대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콩팥에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수분이 많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중반 어르신은 더운 날이면 이 과일을 반 접시씩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갈증도 해소되고 입맛도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숨이 답답해 자주 깨고 누워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심각한 병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체내 수분이 충분히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남아 있었고 특히 폐 쪽으로 부담이 가는 상태였습니다. 콩팥이 예전만큼 물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 과일은 한두 조각을 드실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시원하다 보니 접시 하나를 금방 비우게 되고 때로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들어온 많은 수분은 밤새 몸 안에 머물게 되고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다리 붓기나 체중 증가처럼 가벼운 신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밤에 숨이 차거나 기침이 늘거나 심한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변화를 노화로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섭취 습관의 문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일을 조심해야 할 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금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특히 시간과 양에 민감한 과일입니다. 낮 시간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과 저녁에 많이 드시는 것은 몸에 전혀 다른 영향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과일은 과일 자체보다도 먹는 방식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과일 그 자체보다도 먹는 방식이 문제를 만드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씻기 힘드니까, 소화가 잘 되니까, 아침에 한 잔이면 몸이 깨어나는 것 같아서 라는 이유로 이 과일을 주스로 드십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주스 형태가 가장 부담스러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줄어들고 당분과 전해질이 아주 빠른 속도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젊을 때는 이 변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후반 어르신은 매일 아침 같은 과일 주스를 한 컵씩 드셨습니다. 본인은 특별히 단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콩팥 수치도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 과일 주스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입니다. 씹어서 먹는 과일은 위와 장을 거치며 천천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주스는 거의 바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콩팥은 그 변화를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방식이 콩팥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이 손상은 하루 이틀에 생기지 않지만 습관이 쌓이면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주스로 마시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과일을 먹고 있는지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컵의 주스에는 보통 여러 개의 과일이 들어갑니다. 씹어서 먹었다면 한두 개에서 멈췄을 양이 주스에서는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주스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마시는 과일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해야 할 선택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60세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할 4가지 과일 유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가요? 이제부터 그 답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먹느냐도 콩팥 건강에는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과일 종류는 크게 문제 없는데 시간대가 잘못되어 콩팥이 힘들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우리 몸의 리듬은 낮과 밤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낮에는 활동이 많고 혈액순환과 배설 기능도 상대적으로 활발합니다. 이 시간대에 과일을 드시면 콩팥은 들어온 수분과 당분을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이 되면 몸은 휴식을 준비하고
콩팥의 역가와 배설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낮에는 거의 과일을 드시지 않다가 저녁 식사 후에 과일을 한 접시 드시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별다른 불편이 없었지만 밤만 되면 다리가 붓고 잠이 얕아졌습니다. 과일의 종류를 바꿔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드시는 시간을 오전과 이른 오후로 옮긴 것만으로 증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한 번에 먹는 양입니다. 콩팥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일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과일을 하루에 드신다면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시간을 나누어 소량씩 드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몸이 훨씬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씹는 속도 역시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을 급하게 드시면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콩팥이 조절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체액 변화가 완만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과일은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연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약과 가까운 시간에 드시면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할 때 몸의 변화를 며칠간 잘 관찰하시라고 권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콩팥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픈 데도 없고 검사도 크게 문제 없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콩팥 질환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콩팥은 상당히 망가질 때까지도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모습은 이미 여러 신호가 있었지만 모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다리가 쉽게 붓고 신발이 저녁만 되면 꽉 낀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변화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서서히 반복됩니다. 또 하나 흔한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색이 갑자기 진해지거나 거품이 예전보다 오래 남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콩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나 수분을 많이 섭취한 다음날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진다면 몸이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피로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기운이 쉽게 떨어지고 오후만 되면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콩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몸에 남아 전신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초반 어르신은 특별한 통증은 없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산책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 저하와 함께 체액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그저 체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이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입니다. 붓기 피로, 소변 변화 잠의 질 저하 같은 작은 변화들이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각각이 가볍게 느껴져 스스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특히 과일이나 수분 섭취 후에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식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미리 조절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약을 드시고 있는 상황에서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심장약 등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과일을 드실 때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약대로 먹고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괜찮겠죠? 이 질문에는 절반만 맞는 답이 숨어 있습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 중인 몸은 이미 특정 균형 상태에 맞춰 조절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드시는 어르신의 경우 몸 안의 전해질 균형이 약물에 의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특정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콩팥이 이 균형을 다시 맞추느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주스로 마시거나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약이 이를 조절하려 하지만 반복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에 부담이 누적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바로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약은 아주 성실히 드셨지만 아침마다 과일을 갈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약을 잘 챙겨 먹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서서히 나빠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습관은 선의였지만 몸에는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간 간격입니다. 약을 복용한 직후에 과일을 드시는 경우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흡수가 빠른 형태일수록 그 영향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식습관을 만들 때는 약과의 강역을 두고 몸 상태를 관찰하라고 권합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약을 드신다는 것은 이미 몸이 섬세한 균형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 과일이라는 변수를 올릴 때는 양과 시간 그리고 형태를 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마무리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과일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 특히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무조건 좋다고 믿고 먹는 습관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양과 시간 그리고 먹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낮에 소량으로 씹어서 드실 때와 밤늦게 한꺼번에 드실 때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콩팥 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알고 생활 속에서 조금만 조절하셔도 콩팥은 훨씬 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만 바꿨는데 몸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 오셨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몸을 먼저 돌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콩팥이 편해야 숨도 편하고 다리도 덜 붓고 잠도 깊어집니다. 그래야 손주들과 웃으며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과일을 더 신중하게 먹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지역과 시간을 함께 적어주시면 저는 그 댓글을 보며 여러분의 하루를 함께 떠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르신들의 몸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이야기만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